그 쉬는 시간에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쉬는 시간에 가끔 보면 쉬는 시간에 공부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 쉴 시간에 공부하면 스트레스를 받죠. 그래가지고 피곤하니까 수업 시간에 쉬어요. 거꾸로 가는 거죠. 10분 공부 50분 쉬고 이런 분이 있어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지금 뻘쭘하죠. 할 것도 없고 누가 잘 알지도 못하고 애매하니까 그냥 가만히 앉아있잖아요. 그렇고 그냥 괜히 뭐 바싹 그러는 거죠. 그치? 지금이 좋을 때요. 좀 친해져 봐. 아유 그냥 쉬는 시간에 정신 없어요. 뭐 먹느냐고. 그죠? 여자분들은 뭐 먹을 걸로 그냥 그치 목숨 걸죠. 그 학원마다 이렇게 사물함 같은 게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이렇게 딱 열면 조심해야 돼. 열 때 막 잘못 열면 막 툭툭 떨어져. 막 과자를 재놔가지고 막 그죠? 다 재놔가지고 몇 명 모이면 막 소풍 온 거예요, 완전히. 그죠? 이 공부가 좋은 점이 있어요. 중개사 공부하면 하여튼 뭔가는 얻어가요. 1년 공부하면 두 개 중에 하나는. 그죠? 둘 중에 하나 얻어가요. 지방이든 지식이든 뭘 늘어요. 하여튼 뭘 늘어. 하여튼 둘 중에 하나 무조건 늘어요. 두 개 다 넣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하나만 넣는 분이 있어요. 그죠? 잘 선택해야 돼. 본인이 잘 봐야 돼. 어떤 분 이것만 들으면 골치 아파요. 이거 이제 그죠? 이거 공부한다고 또 뭐 당 떨어진다. 그렇게 뭐가 된다. 뭘 그죠? 당 떨어진다게 사건 뭐야 사건. 옛날에 총명탕 먹는 분 봤어요? 총명탕. 한약방에 가면 있어요. 진짜 총명탕이 그죠? 근데 그거 공부한다고 막 그죠? 머리 잘 안 들어간다고 막 약 줘서 드시더라고. 잘 아는 분인데 뭐 드시냐니까 총명탕이래. 살짝 얘기해. 총명탕이라고. 그죠? 그렇죠. 뭐라도 먹고. 근데 이 공부는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요. 그죠? 그냥 하던 대로 열심히 하시면 돼. 시금은 전폐할 필요 없어요. 지금부터 시금 전폐까지 하지 마시고 기본만 하시면 돼요. 뭐 오늘부터 가가지고 막 집에 가서 저녁 때 막 10시, 11시까지 공부하고 그러면 안 돼요. 조금 하는 게 좋긴 해요. 하여튼 시간 나실 때마다 계속 뭘 들으라고요? 민법개론. 그죠? 동영상을 계속 들으세요. 동영상을. 왜냐면 지금은 제일 필요한 게 뭐냐면 익숙해지는 거거든요. 그건 하나밖에 없어요. 이 공부는 왕도가 없어요. 많이 보는 사람이 장땡이에요. 그러니까 이 공부는 뭐 나이나 이런 거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젊은 사람이 공부를 잘하냐, 젊은 사람이 타격하는 건 아니에요. 왜? 공부 안 하면 소용없어요. 젊건 뭐 그런 거 없어요. 누가 한 번이라 더 보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초장에는 막 동영상을 막 진리대로 보는 거죠. 계속. 그러니까 한 번 들을 때 두 번, 세 번 들을 때 달라져요. 그래야 빨리 적응이 돼요. 그래야 실력도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그 동영상 들으시면서 뭐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드라마 보듯이 그냥 쭉 연결해서 그냥 들으시면 돼요. 막 들으면서 집중해가지고 막 이해 안 가 이러지 마시고요. 그냥 들어요. 계속. 또 듣고 다시 또 쭉 듣고 이렇게 하면 돼요. 계속. 그 다음 어느 순간에 그러면 이게 하나씩 들릴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하는 거지. 또 동강 들으면서 막 수업 듣듯이 막 이러고 들으면 또 스트레스 받아요. 초장에 너무 그러시면 안 돼. 그러니까 지금은 혹시나 오후에 되면 저는 그건 권합니다. 오후에 한두 시간 몇 시간이라도 꼭 1차 과목을 동강을 시간 날 때마다 계속 듣는 거 매일같이. 오늘 세법 했다고 세법 들을 필요 없어요. 뭐 세법은 뭐 지금 안 들어도 돼요. 이건 나중에 수업에는 안 빠지고 나오세요. 괜히 수업에는 빠지고 나중에 약속일 때 뭐 나 학원 다닐 시간 없어. 근데 그래도 한번 시간 내봐 그러면 그래 그럼 다음 주 수요일 날 보자 그러거든요. 그래서 왜 세법은 빠져도 된다. 수요일 날 약속 잡고 그런 건 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배우는 게 부동산 세법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것도 법과목이잖아요. 법과목, 그죠? 그러니까 여기도 뭐가 있어요? 법률 용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용어가. 그죠? 용어가. 그 용어를 배우는 거죠. 우리도. 그래서 그 앞에 있는 총설 부분이 뭘 배우는 거예요? 이 앞으로 배우게 될 우리 세목에 나오는 그 용어를 배우는 겁니다. 용어를. 자, 아까 제가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내는 세금 뭐 있다 했죠? 취득세 그리고 취득 관련해서 등록세를 배우고요. 그리고 보유 단계에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배운다 했잖아요.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양도세 이렇게 배우죠. 그죠? 자, 문제는 세법이 16문제가 출제가 된다 그랬죠. 자, 얘가 3문제 정도 나오고요. 얘는 한 문제. 이거 나중에 할 거니까 안 써도 돼요. 이거 3문제, 얘 한 문제. 얘가 한 5에서 6문제 정도 나와요. 양도세는 뭐. 그죠? 일반적으로. 그죠? 그리고 오늘 배우게 된 총론의 2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온 파트가 얘하고 얘죠. 그죠? 3개. 그럼 여러분 세법은 공부를 해서 점수를 10개를 맞으려면 뭘 해야 되는 거야? 이 3개를 위주로 해야 돼요. 그죠? 이거 3개 위주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 얘는 10개를 못 맞는 거죠. 어차피. 근데 제가 이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어떤 분이 얘기하다가 뭐라 그러냐면 야 나는 그래서 다른 거 몰라도 야 어떤 사람이 난 양도세 난 양도세는 못해. 그렇지만 그래도 난 하나 빠삭한 거 있다. 뭐 난 등록세는 빠삭하다 야.
그게 뭔 얘기야? 난 등록에서 나오는 족족 다 맞춘다, 야. 그럼 옆에 사람이 뭐라 그래? 난 등록에서 나올 때마다 다 틀려. 줄에 몇 문제 차이야? 한 문제. 다 족족 다 맞춰, 한 문제. 나는 족족 다 틀려, 한 문제. 그때 또 뭐라? 종부세를. 이건 아니죠. 물론 올해 등록세가 2문제가 나오긴 했으면 예외적으로, 그죠? 그렇다고 얘네들을 우선적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공부는 우선순위라는 게 있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물론 지금은 전체적인 이윤을 정의하니까 다 보지만 나중에 어느 정도에서 공부할 때는요, 가중치를 둬야 되는 거예요. 공부라는 게. 그렇잖아요. 아니, 어떤 파트는 10문제 나오고 어디는 한 문제밖에 안 나오는데 얘도 1시간, 얘도 1시간 이렇게 공부하는 건 떨어져 있다고 작정을 한 거죠. 저 같으면 이런 상태면 얘는 안 해버립니다. 안 하고 여기다 2시간 다 하겠죠. 왜? 이런 사람 현명한 거예요. 현명한 거예요. 그래야 점수를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점수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근데 막 무대뽀로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시간을 투자해서 공부하는 건 불합리한 거죠. 그렇게 공부하면 안 돼요. 이 공부는 어차피 얘는 자격증 시험이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도 너무 학문하듯이 하시면 안 돼요. 자격증 시험은요, 합격만 하면 장땡이에요. 합격만 하면 장땡인 거야. 그죠? 그것도 60점 맞아 합격만 하면 되는 건데 막 학문하듯이 하나씩 파고들어요. 막 깊이 너무 막. 이거는 별로 저는 권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성격상 그런 분 있잖아요. 1페이지부터 정확하게 이해해 다음 페이지 넘어가는 분 있잖아. 이런 분들이 이 공부가 조금 할 때 부대낄 수가 있어요. 왜? 그분들은 이해가 못 넘어가거든.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 저 같은 사람이 이 자격증 시험에 최적화된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이해가 안 가요. 근데 선생님이 이건 그냥 얘가 답이래 그러면 저는 이해를 안 해버려요. 그냥 이해할 거 없어. 왜? 얘가 답이래잖아. 그럼 그렇게 말아버려요. 왜 그런지 궁금증을 안 가져요. 왜? 그거 가져도 뭐하게. 답만 맞추면 되는데. 저 같은 사람이 합격을 하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이. 제가 굉장히 고득점을 했어요. 아무도 믿진 않지만, 그죠? 되게 고득점. 나중에 아시면 이 공법이 되게 어렵거든요. 20개 맞기가 힘든데 제가 37개만 했어요. 3개밖에 안 틀렸어요. 이거는 그 한 학원에서 한 명 나올까 말까 한 점수거든요. 아무도 믿진 않아요. 그죠? 근데 막 던지는 거예요. 어차피 확인 안 되니까. 그렇잖아요? 그냥 막 하는 거지. 어차피 저밖에 모르는 얘기죠. 근데 일관성이 있어요. 제가 계속 37개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여긴 37개, 저긴 36개 그러면 좀 불합리하잖아. 근데 우리 똑같아요. 어디서 물어보든 37개라고 그래요. 계속 얘기하는 거야. 누가 뭐 계속 쳐다봐도 37개라고 그래요. 그죠? 계속 쳐다봐도. 뭐 상관없는 거죠. 어차피 합격하면 다 고득점에 따고요. 떨어지면 하나 차이로 떨어졌다고 그래, 다. 거짓말이가 봐봐요. 떨어지면 하나 차이 떨어진 거야. 붙으면 고득점한 거고. 그럼 나중에 하나 구제 받았어. 그래서 하나 차이로 떨어졌어. 그러니까 떨어진 사람 다 하나 차이로 떨어졌다고 그래요. 붙은 사람은 다 고득점이라 그러고. 맞는 말이죠. 붙으면 고득점 한 거예요. 떨어지면 하나 차이고. 실제 하나 차이가 되게 많아요. 60이 평균이잖아요. 55하고 65점 있죠. 떨어진 사람 여기가 제일 많아요. 인원이 55, 60 여기가 인구 밀도가 제일 높아요. 바글바글해. 여기 붙었잖아요. 이 사람은 실력 차이 없어요. 사실은 똑같아. 실력은 거기서 거기야. 근데 이 사람은 실수를 덜 한 거고 이 사람은 실수를 많이 한 거예요. 하나, 2개 차이로 떨어진 사람 중에서 자기가 정말 아는 문제인데 실수를 틀린 게 최소 5개 이상은 됩니다. 그럼 그분들은 다 붙었어야 되는 거야. 올해 시험 아닐 것 같아요? 올해 시험 똑같아요. 봐봐요. 거짓말인가. 지금 막 발표 아직 안 났잖아요. 그러니까 가채점만 한 상태니까 불안한 거예요. 학원 가보면 붙긴 붙었어. 근데 그런 분 있잖아요. 딱점, 신의 점수 60점 맞은 분들 있잖아. 이분들은 악몽 꿔요. 악몽. 막 자다가 막 갑자기 밀렸으면 꿈꾸고 막, 그죠? 그 뭐 채점할 때 밀렸었다고 하나 뭐 저기 이런 막 꿈꾼다니까. 막 이 다 발표할 때까지 꿈꿔. 이 악몽 꾼다니까. 이게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정신건강을 해서 여러분은 여기서 2개 정도를 더 맞아야 돼요. 플러스 알파로 한 2개 정도 맞아줘야 이런 꿈을 안 꾸는 거야. 이거 진짜 악몽 꾼다니까. 60점짜리는 딱점이잖아요. 삐끗하면 떨어지는 거거든.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이분들은 지금도 막 불안하다니까. 그죠? 그래도 합격했어요. 그럼 얘기를 못해. 왜? 점수는 60점 맞는데 가봐야 아는 거야. 가봐야. 그죠? 그럼 모르는 거죠. 그럼 여러분 내내 붙을 것 같아? 떨어질 것 같아? 당연한 얘기예요. 제가 얘기하면 기분 나쁘게 생각해야 되는 거야. 전 당연한 얘기를 왜 그래야 되는데 뭐라고 하냐면 내가 내년에 또 물어봐야 내년에 한 4월 달쯤에 물어보면 가봐야 안 돼. 좀 더 해봐야 된대. 가볼 거 없어. 그런 사람들은. 시종일관 처음부터 끝까지 붙는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당연한 거지. 근데 뭐 공부를 해봐야 한다는 둥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그럼 부정적인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 누가 너 이거 공부 시작했는데 붙을 것 같냐? 그러면 막 기분 나빠 생각해야 돼. 이게 난 뭘로 보고 당연히 붙지 이래야지. 그죠? 뭐 글쎄 아유 그런 게 열심히 하긴 했는데 잘 모르겠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 그죠? 저는 공부하면서 한 번도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어요. 떨어진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중에서 공부할 때. 진짜로.
당연히 붙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죠? 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요 세 개를 잘 하시면 돼요, 세 개. 그래서 오늘 배우는 것보다 이 전체에 나오는 뭘 배운다고요? 용어, 총론. 여기서 두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보통 총론은 우리 세법은 기본적으로 두 문제는 찍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두 문제는 찍는다 생각이 돼요. 16개 중에. 하나는 아까 뭐? 계산 문제. 또 하나는 이 문제가 두 개가 있어요. 출제 요원이 100점 방지용 문제가 있어요. 100점 방지용 문제. 그러니까 다 맞으면 기분 나쁘거든요. 만점 받는 건 예의가 아닌 거예요. 출제위원회에 대한 예의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 예의 없는 사람 꼭 있거든요. 한두 명씩 있을까 말까요. 그러니까 혹시나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출제위원이 너 이건 절대 못 맞춘다 라고 내는 문제가 있어요. 그런 걸 맞추면 안 돼. 그런 걸 찍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걸 풀어주면 안 돼요. 그죠? 그 두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빵점 방지용 문제가 하나 있어요. 빵점 방지용 문제. 다 틀리면 또 그렇잖아요. 그냥 얘는 그냥 학원만 왔다 갔다 했으면 계급만 했으면 무조건 맞추는 문제 하나가 있어요. 그게 보통 총론에서 나와요. 일반적으로. 그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16개 중에 2개는 찍는 거고 14개 중에 내가 10개 맞추면 되는 거야. 그리고 여기 또 탄력 받으면 12개, 13개 맞는 거죠. 이렇게 가면 돼요. 그러면 얘는 하여튼 10개만 맞아주면 나머지 과목에서 충분히 잘 붙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하게 되는 용어 보겠습니다. 교재가 앞에 뭐 거기 뭐 조세총론 해가지고 파트에 뭐 전체 단원 한눈에 보게 해가지고 막 정리해놨잖아요. 그죠? 볼 거 없고요. 그럼 나중에 보시면 되고 12페이지 보시면 돼요. 12페이지. 그 총설이라고 돼 있죠? 그렇죠? 자, 이게 조세총론인데 자,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보세요. 세법 그랬죠? 자, 이 세가 뭐냐면 세금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동산과 관련 세금에 관한 법을 배우는데 이걸 이제 있어 보이게 말하면 뭐라 그래요? 조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조세. 그죠? 그러면 우리가 1년 내내 이 부동산 관련 조세를 배우는데 그러면 법적으로 무엇을 조세라고 하느냐? 그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이 정의를 구체적으로 물어보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명색이 조세를 배우는데 걔가 뭔지 정도는 알고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1절에 조세의 의의 그래가지고 정의가 나와 있어요. 이렇게 돼 있죠? 조세는 일반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재정 경비에 충당할 목적으로 법률에 정한 과세액을 충족하는 국민 또는 주민에게 직접 개별적 반대 급부 시문적으로 하고 쪽쪽 돼 있죠? 뭐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게 조세의 정의인데 그거를 이번에 조세의 특징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세금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세금은 누가 냅니까? 세금을 내는 사람은 누구예요? 국민이 냅니다. 자, 그러면 그 세금을 걷어가는 사람은 누굴까요? 그죠? 국가, 정부죠? 국가나 지방 자치단체만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금은 누구만 부과할 수 있다?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만 부과할 수 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자, 뭐라고요? 조세는 누구만 부과한다고요? 국가하고 지방 자치단체만 부과할 수 있습니다. 자, 물어보겠습니다. 전기세는 세금일까 아닐까요? 전기세. 자, 제가 금방 얘기했죠. 세금은 누구만 부과할 수 있다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만 부과할 수 있어요. 자, 전기세는 세금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 전기세는 얘네가 걷는 게 아니잖아. 누가 가? 한전에서 걷어가잖아요. 한전에서. 얘네들이 부과하는 것만 세금이야. 그러니까 국가가 부과해서 국가가 가져가고, 그죠? 지자체에서 지자체에서 가져가는 게 세금인 거죠. 근데 전기세는 국가나 지방 자치단체가 부과해서 가져가는 게 아닙니다. 걔는 한전에서 거는 공공요금이죠. 원래 이름은 뭐야? 원래 이름은 전기요금이에요. 전기요금. 원래 이름은 전기요금이 정상인 거예요. 수도세가 아니라 수도요금이 정상인 거예요. 배운 사람 원래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야. 근데 배웠다고 또 자랑하면 안 돼요. 또 오늘 같이 집이 딱 퇴근했는데 앞집 영희 엄마가 집이 전기세 얼마나 왔어? 저런 무식한 옆에 사람은 배워야 된다고. 전기세가 아니라 걔는 요금이라고.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어디 간다고 나왔어? 주변에서? 문화센터 간 줄 알죠? 그죠? 문화센터 다닌다고 저희. 일단 간 보는 거야. 다녀보고 숨겼다가 해볼만 하면 그때가 얘기하고 아니면 마는 거야. 그러다가 아니면 그만두는 거야. 그리고 근데 문화센터 안 다니면 되거든. 그 사람이 그렇다니까 이게 자신감을 가지 않는데. 저도 가끔 물어봐요. 선생님들이 주변의 사람들이 너 직업이 뭐냐고 물어봐요. 그럼 제가 뭐라고 했어요? 학원 강사라고 그래. 학원 강사. 그럼 끝이잖아요. 그럼 또 뭐 물어봐? 무슨 학원 강사래? 무슨 학원 강사? 그럼 제가 당당히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학원 강사라니까. 그러니까 뭘 가르치냐고. 학원 강사라니까. 당당하게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 숨긴다니까. 숨겨.
그죠? 막 숨기고 다니죠. 막 학원에서 도서관에서 공부할 때도 막 책에다가 막 학교 다닐 때도 안 했던 걸 갖다가 막 겉표지 싸가지고 갖고 다닌다. 보일까봐. 네, 여러분, 근데 그건 옛날 얘기입니다. 지금은 중개사 공부가 만만치 않은 시험이라는 걸 다 알기 때문에 누가 공인중개사 공부한다고 뭐 저거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오히려 쟤는 어려운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지. 그잖아요. 이게 쉬운 공부. 옛날엔 떡방이라 가지고 막 그랬잖아요. 지금은 아니거든요. 주변에 봐봐. 몇 명 거치면 이 시험 봐가지고 떨어진 분 한 명씩 있어. 주변에 웬만하면. 이 쉬운 공부가 아니에요. 생각해서 만만한 공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책이 두께가 이런데. 우리 중개사분은 민법이요. 옛날 사시볼 때 1차 민법 있잖아요. 그 수준이에요 거의.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깊은 수준을 배우는 거야. 이 그냥 배우는 공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누가 그런 얘기 할걸랑 그런 얘기해요. 네가 와서 한번 해봐 그래요. 어서 무시하는 듯한 얘기하면 그 사람한테 와서 한 번만 일주일만 청강하라 그래. 그래서 찍소리도 안 해요. 그러면 민법 이런 거 들어보라 그래. 와서 공법 이런 거 뭔가 앉았다 가지. 그죠? 이게 장난 아니라니까요. 그죠? 쉬운 공부긴 하지만 끝까지 하면 쉬운 공부지만. 그죠? 그래서 국가와 지자체만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부과하는 세금도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세금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국가가 부과하는 세금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국세라고 하는 거예요. 국세. 별 얘기 아니에요. 얘가 하는 걸 뭐라 그래? 지방세라고 그래요. 그래 우리가 얘기할 때 야 국세가 뭐니? 그럼 뭐라고 하면 돼요? 국가가 부과해서 국가가 가져가는 세금이야 그러면 되고 지방세는 지자체가 부과해서 지자체가 하는 세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자, 지방자치단체는 다시 두 개로 나눕니다.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광역은 뭐가 있어요? 특광도를 말합니다. 특별시, 광역시, 도를 뭐라 그래요? 광역자치단체 그러고 시군구를 뭐라 그래요? 기초자치단체 그럽니다. 그럼 지방세는 자 우리가 아까 5개 세목을 배운다 했잖아요. 기본으로요. 그럼 그중에 취득세와 등록세하고 재산세가 지방세고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고 양도세가 국세입니다. 그죠? 이렇게 배워요. 자 그러면 얘네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자체에 가져간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 특광도세라는 얘기 무슨 뜻이에요? 특별시, 광역시, 도에서 부과해서 얘네들 재정으로 들어가는 세금이 있고 시군구에서 부과해서 시군구 재정으로 들어가는 조세가 있다는 뜻입니다. 지방세 중에서. 그러면 이 중에 대표적인 특광도세에 해당되는 게 취득세입니다. 취득세. 자, 이 건물이 남양주시에 있잖아요. 남양주시에 이걸 여러분이 취득을 하셨어요. 그럼 취득세를 내겠죠. 그걸 내면 그 취득세는 누가 가져갈까요? 그렇죠. 경기도 재정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취득세는 경기도 전체 안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하면 세금은 다 누가 가져가고 경기도에서 가져가고 서울특별시 전체에 있는 물건을 취득하면 서울특별시 재정으로 광역시는 이 뜻이에요. 이 말뜻이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남양주시뿐 아니라 구리시 걸 사도 경기도 다 그렇게 간다는 거지. 이게 그 뜻이에요. 자, 이거의 대표 주자는 재산세예요. 자, 이 건물을 사서 취득세는 경기도에다 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걸 갖고 계시면 재산세는 누가 가져가느냐? 어디? 남양주시 재정으로 간다 그 뜻이죠. 이해가시죠? 그 얘기예요, 이게 말이. 그죠? 자, 그러면 여기 구가 나오죠, 구. 자, 이 구는 자치구를 말합니다. 자치구. 자치구가 뭐예요? 어디 밑에 있는 구를 말할까요? 한 가지로 선거로 뽑는 구청장. 그죠? 그러니까 구가 여러 군데 있어요. 예를 들면 대전광역시 서구가 있고요. 수원시 팔달구가 있어요. 그럼 예를 들면 수원시 팔달구청장이 길을 가다가 누구랑 뚝 부딪혔는데 대전 서구청장하고 부딪힌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부딪히다가 서로 사과하다가 죄송합니다 하다가 명함을 서로 받았어요. 근데 팔달구청장이 이렇게 받아보니까 상대방이 명함 준데 뭐라고 돼 있어? 대전 서구청장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럼 팔달구청장이 뭐라 그래요? 너도 구청장이냐? 나도 구청장이야. 반가워. 이러면 서구청장이 뭐라고 했어요? 기분 나쁘죠. 왜? 같은 구청장이 아니에요. 대전 서구청장이 뭐라 그래? 이놈 시끼. 니네 아버지 데리고 와 이놈 시끼야.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수원시 팔달구청장 아버지가 누구요? 수원시장이에요? 그죠? 왜? 이 구는 자치구는요 서울특별시하고 광역시 밑에 있는 구를 말해요. 이걸 우리가 자치구라 그러고 행정구라는 게 있어요. 행정구. 그건 뭐야? 일반 대도시 밑에 있는 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구가 50만이 넘으면 분구를 하게 돼 있어요. 분구를. 그럼 예를 들면 수원이나 이런 데는 이번에 뭐 걔들이 무슨 특례시인가 또 해서 따로 만든다잖아요. 뭐 대도시 뭐 어디하고 뭐 고향하고 어디 몇 개, 그죠? 그 수원 인구가 엄청나거든요. 그럼 거기 팔달구 무슨 구 막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뭐 수원시 단원, 뭐 안산시 단원구, 고양시 무슨 구, 이게 그 얘기거든. 그 구는 그냥 구시장이 임명하는 구청장이 공무원이에요. 그냥 공무원. 근데 여기 있는 구청장들은 뭐를 해요? 선거로 뽑아요. 자치구청장. 그러니까 이건 항상 어디 밑에 구를 말한다? 특별시, 광역시 밑에 있는 구를 말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원시 팔달구에서 재산세를 내면 그건 수원시 재정으로 들어가지만 대전 서구에 있는 건물에 대한 재산세를 내면 대전 광역시 재정이 아니라 누구 재정으로 가? 대전 서구청 재정으로 간다. 결론은 이 구는 항상 뭘 말한다? 특별시, 광역시 밑에 있는 구를 말한다. 이렇게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지방세는 특광도와 시군구가 대표적인데 취득세는 특광도세고 얘는 뭐라 그래요? 시군구세 그럽니다. 그럼 얘는 국세는 종부세, 양도세 두 개만 일단 배웁니다. 물론 종합소득세 일부 배우긴 하지만 주가 되는 건 종부세하고 양도소득세를 배우게 되죠. 이걸 우리가 이제 계속 배우는 거예요. 5개를 기본으로 해서요. 그죠? 결론은 그래서 국가가 부과하는 국세, 그 다음에 지자체가 부과하는 지방자치라는 제도는 지방세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얘를 세금을 걷어요. 그죠? 그러면 이 세금을 걷는데 국민이 세금을 내는 거라 했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마음대로 세금을 걷어가면 안 되죠. 왜? 국민한테 경제적 부담을 주잖아요. 그래서 니네 마음대로 세금을 걷지 말고 법률로 일정한 세금 부과 요건을 정해줘라. 그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과세 요건이라고 그래요.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인 조건. 아까 우리 조건 4개 배웠어요. 무엇을 사고 팔았을 때 그걸 뭐라고 한다겠죠? 과세 대상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세금을 누가 낼 것이냐? 납세 의무자 그랬죠? 그리고 얼마에 대해서 기준 금액을 과세 표준 그러고 여기다 뭘 곱한다고요? 세율 이렇게 된 거죠. 이게 과세요건이죠. 여러분 결국 앞으로 얘네 배우잖아요. 그럼 뭘 배울 것 같아요? 이거 배워요. 취득세 과세 대상 납세 의무자 과표 세율, 재산세 과세 대상 납세 의무자 과표 세율 이거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까 이거 2개 곱해서 산출세액이 나면 어떤 식으로 징수하냐, 신고 납부냐, 보통 징수냐 이걸 기본으로 배웁니다. 계속 1년 내내. 그러니까 기본 틀은 이 4가지가 기본 틀인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다 이거 법으로 제정했잖아요. 법으로. 그죠? 제정할 때 이걸 다 정해줬다는 거지. 그러니까 아까 제가 자동차를 사면 취득세는 내지만 재산세를 안 내는 이유가 법으로 이걸 만들 때 대상을 법으로 정해줬다는 거죠. 그럼 이 요건에 해당이 안 되면 세금을 낼 수가 없습니다. 요건에 해당되면 내기 싫어도 내되고 이걸 뭘로 정한다고요? 법으로 정한다. 법률로. 그러니까 조세권 남용을 방지하는 거죠. 한마디로. 그럼 법률을 어디서 제정하는 거예요? 법률이 제정하는 기관이 어디예요? 국회죠. 국회. 그죠? 그러니까 얘들 있죠. 얘들 있는 데죠. 국회의원. 그죠? 얘들이. 그죠? 얘네들이 여기서 법률을 제정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우리 세법은 매년 개정이 되거든요. 매년. 근데 개정이 되면 법률 통과가 돼야 되잖아요. 국회 통과가 돼야 되죠. 다 언제? 12월 말에요. 12월 말에. 왜 그런지 아시죠? 지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지랄하다가 나중에 이제 막판 되니까 이제 해넘어가게 생겼으니까 막 아무것도 막 두드려가 통과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법책이 항상 보면 지저분해요. 왜? 기본선 나왔어 지금. 근데 그게 개정안이 확정이 된 게 있고 안 된 게 있거든요. 근데 그건 내년 또 가면 또 정오 표현하고 막 이럽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걔는 왜? 매년 이런 식으로 하니까. 공법하고 세법은 매년 개정이 돼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 기본소 나오면 뭐 첨부 돼 있는 것도 안 돼 있는 거 있을 거예요. 그럼 그건 나중에 또 수정을 하게 되겠죠. 뭐 그건 여러분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우리가 해주니까. 그죠? 그래서 법률로 세금 불가액을 정한다. 이걸 뭐라고 한다? 과세 요건. 이 4개는 앞으로 주장창 배워요. 안 외워도 돼요. 왜? 1년 내내 들을 거거든요. 이 4가지. 그죠? 그리고 이제 세금을 걷겠죠. 쭉 걷어요. 자, 그러면 만약에 세금을 내다 어떤 사람은 1년에 1억 내고 어떤 사람은 10만 원 냈어. 그럼 1억 낸 사람은 세금 많이 냈으니까 막 국세청에서 막 표창 같은 거 해주고 막 금일봉 주고 그럽니까? 그런 건 아니죠. 당연히 내야 되는 거고. 그럼 10만 원 낸 사람 가서 뭐 조인트 맞아야 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이 납세 의무는 국민의 4대 의무죠. 그죠? 그러니까 무조건 뭐다? 개인적으로 세금을 많이 내건 적게 내건 보상 같은 거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줍니다. 당연히 안 해주죠. 자, 그럼 기본 세금은 그럼 뭘로 낼까요? 낼 거. 세금 뭘로 내야 돼? 세금을 내야 되는데 10만 원 나왔어. 뭘로 내? 돈으로 내요. 돈으로. 그 돈으로 내. 그죠? 자, 돈으로 내. 세금을 뭘로 냅니까? 그러니까 뭐
지루로 낸다는 거. 자동이체 한다고 해서 돌아버린다. 맞는 말일 수 있죠. 돈으로 내. 현찰박치기죠. 그죠? 현찰박치기. 되게 좋죠, 현찰박치기. 근데 법을 만들 때 조세는 현찰박치기다. 이해하기 쉽죠. 근데 법조문을 그런 식으로 현찰박치기. 그럼 없어 보이잖아. 있어 보이게 뭐라 그래? 금전 납부라고 그래. 금전. 자, 보세요. 금전으로 납부를 하는데 여기 뭐라고 드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조세는 금전으로, 원칙적으로 금전으로 납부해야 된대. 그런데 뭐가 들어가 있어요? 이 말이 들어가 있어요. 이걸 왜 집어넣었을까요? 왜 굳이 그냥 조세는 금전으로 납부해야 한다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그 원칙이란 말을 쓸까요? 뭐가 있다는 거야? 그치, 예외가 있다는 거예요. 예외가. 그러니까 이 원칙이란 말은요, 예외가 없으면 이 말을 안 써요. 예외가 있으니까 원칙이란 말을 쓴다는 거죠. 자, 그러면 세금은 금전, 현찰박치기가 원칙인데 예외로 금전이 아닌 경우도 있다는 거죠. 자, 그걸 우리가 뭐라 하냐면 물납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그냥 그대로 해석해 보세요. 세금 뭘로 낸다는 거야? 그렇죠. 물납이 뭐야? 물로 내? 이게 뭐라고요? 물건으로 낸다는 거. 물건으로. 금전이 아닌 뭘로 내? 물건으로 내. 이걸 물납이라고 그래요. 자, 탄력 받았을 때 맞춰야 되는 거예요. 분납은 뭐겠어요? 정답입니다. 이 상태로만 가면 합격합니다. 이 상태로 아주 분위기 좋죠. 그렇죠? 이게 언제까지 갈지 몰라요, 이게. 그렇죠? 오늘 끝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물납은 물건으로 세금을 내는 거고, 분납은 세금을 나눠서 내는 걸 말합니다. 이게 다예요. 그럼 요 내용들은 그냥 이게 조세의 기본적인 정의죠. 세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을 부과하는데 얘가 마음대로 세금을 거두면 안 되니까 법률로 세금 부과 요건인 과세 요건 4가지를 정해주고, 이 정해진 요건을 충족을 한 사람이 세금을 내는데 세금을 많이 내건 적게 내건 개인적 보상은 안 해주고, 세금은 뭘로 내야 된다? 금전 납부를 원칙으로 하는데 예외로 뭐도 있다? 물납이라는 거 있다. 물납은 세금을 뭘로 내는 거다? 물건으로 세금을 내는 거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 그 12페이지에 2번에 조세의 특징 나오잖아요. 1번에 뭐라고 돼 있어요? 과세 주체라고 돼 있죠. 자, 이걸 해석해 보세요. 과세 주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주가 되는 단체란 뜻입니다. 그러면 세금을 부과하는 주가 되는 단체는 누구예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국가 지자체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한다? 과세 주체라는 표현을 쓴다, 그런 얘기죠.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과세 근거는 읽을 거 없어요. 그렇죠? 법률에 따라 세금 부과 요건을 정해주고 그걸 가져간다. 그거 안 읽어도 돼요. 그런 시험에 안 물어보니까. 그죠? 과세 목적은 얘가 세금을 왜 걷겠어요? 국가 지자체가 왜 세금을 걷어요, 우리한테? 그렇죠. 재정 좋은 얘기는 재정이죠. 그렇죠. 여러분이 월급, 직장 다니면서 월급 받잖아요. 돈 벌잖아. 돈 왜 벌어요? 뭐 하려고 벌어? 먹고 살라고. 그게 정답이라니까. 먹고 살라고. 돈을 왜 벌어? 그러니까 이걸 얘기를 다 해야 되나 자세히? 내가 돈 벌어서 먹도 살고 이것도 하고 나도 앞으로 이런 거 얘기해야 돼? 먹고 살라고 하는 거야. 국가 지방자치든 먹고 살아야 돼요. 그죠? 왜? 걔도 전기세 내야 되고요, 공무원 월급 줘야 되고요, 다 해야 되죠. 그걸 어디서 돈을 충당할 거야? 공무원들 노가다 시켜요? 아니죠. 그래서 뭘 통해서? 세금을 통해서 걷는 거죠. 그러니까 세금을 걷는 목적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리고 넘어가면 13페이지에 무보상성이라고 돼 있죠. 제목만 딱 읽으면 무슨 얘기겠어요? 개인적인 보상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냥. 근데 뭐 거기 구체적으로 읽을 필요 없어요. 필요 없는 얘기고. 5번에 이제 뭐라고 돼 있어요? 납세 의무 이행 방법에서 화폐경제 시대 현대에서 조세는 뭐다? 금전으로 납부하는 것이 뭐다? 원칙이다. 원칙. 다만 원칙이 있으니까 납세 의무자의 조세 납부 편의를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지방세인 재산세나 국세인 상속세 등에서 뭐 있다? 물납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니까 원칙은 금전 납부인데 예외 뭐가 있다고요? 물납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5개 중에 물납이 되는 건 나중에 배우는데 재산세밖에 없습니다. 5개 중에. 그러니까 재산세만 물납이 되고 나머지는 물납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그러니까 원칙은 금전 납부 예외 물납 끝. 이건 끝이죠. 이건 뭐 그냥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뭐 줄치면 읽을 필요 없어요. 그렇죠? 그런 거다. 그다음에 이제 거기 13페이지 2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조세의 분류와 체계라고 돼 있죠. 자, 이건 뭐냐면 그럼 세금의 종류가 몇 개 정도 될 것 같아요? 많을 것 같아요? 적게가 좋을 것 같아요?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생각보다. 세금의 종류가 지방세가 11개가 있고요.
얘가 12개인데 관세까지 포함하면 13개예요. 근데 관세는 우리가 안 배워요. 그러니까 관세 빼고 몇 개? 12개. 원래 13개인데 이제 올해 이번 내년 1월 달에 하나가 통폐합이 되면서 12개로 줄었어요. 없어진 건 아니고 합해지는 거죠. 사실은. 그죠? 그러니까 얘 12개, 얘 11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는 뭐 국민의 한 사람은 세금 내는 거 별로 없고 그냥 그래. 근데 알고 보면 여러분 세금 많이 내고 있어요. 이래저래. 엄청 냅니다. 우리가 티 안 나서 그러지. 그거 알면 짜증납니다. 왜? 알게 모르게 너무 많이 세금을 내는 거예요. 내가 대표적으로 기름이잖아요. 휘발유 기름 넣으면 기름값에 세금 몇 개씩 붙어 있어요. 다 붙어 있어. 막 어디든지 세금 붙어 있어요. 뭐 하나 사 먹으면 다 세금 붙어 있는 거야. 그죠? 대표적으로 부가가치세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런 것도 다 붙어 있어요. 어디 사면 물건 살 때마다. 그러니까 세금 엄청 내고 있는 거 우리가. 그죠? 근데 지방 그중에 지방세가 몇 개? 11개예요. 그럼 12개. 많죠 세금이. 그죠? 엄청납니다. 돈 되는 건 다 국세예요. 그러니까 돈이 많이 거치는 세금은 다 뭐요? 국세예요. 그러니까 지방세로 안 줘요. 왜? 지방세 돈이 많이 거치면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이 독립성이 생기면 중앙정부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왜? 내가 돈이 많으니까 법적으로 지자체 분리돼 있고 내가 돈만 안 딸리면 걔한테 중앙정부에다 고개 숙일 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돈줄을 누가 지고 있는 거예요? 중앙정부에 쥐고 있는 거예요. 그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너 돈 안 줄게 그런 거죠. 그러니까 도에서 시군구를 하잖아요. 시군구도 선거로 뽑으니까 말 안 듣잖아요. 그럼 도에서 뭐라 그래요? 도에서 걔를 돈 도와주는 게 있거든요. 교부금 형식으로. 그럼 니네 말 안 들어? 안 줄게. 그럼 안 줘. 이렇게 되는 거야. 너 그럼 교부금 안 줄 거야. 그러면 시자체 시군구는 또 쫄리거든요. 왜?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야. 뭘 지고 있는 거야 중앙정부에서 돈줄을. 그러니까 돈 많이 되는 건 다 국세예요. 그러니까 부가가치세, 우리 아는 소득세 이런 건 다 뭐요? 국세입니다. 돈 안 되는 뭐 취득세 이런 거. 여러분 취득세는 굉장히 많이 거실 것 같죠? 얘는 뭘 타요? 경기 타요. 그잖아요. 부동산 거래가 안 되면 취득세를 거둘 수가 없어요. 그죠? 왜? 사람이 취득을 안 해. 그럼 세금을 안 걷죠. 얘는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 왕창 들었다가 어떻게 보여? 많을 때는 막 배불리 먹다가 없을 때는 쫄쫄해 막 그냥 그지 되는 거예요. 돈이 안 거치는 거예요. 취득세는. 그러니까 경기 안 타는 게 뭘까요? 재산세예요. 재산세 종부세 경기를 안 타요. 왜? 그건 누군가는 경기가 좋든 나쁘든 누군가는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게는 무조건 내야 되는 거예요. 때 되면 7월달 9월달 되면 그죠? 그러니까 걔가 경기를 안 타는 거야. 그러니까 지방세는 뭐 많이 거치는 동네가 좋은 거예요. 재산세 많이 거치는 동네가 부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제일 부자인 동네가 어디요? 강남 상구예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왜? 걔들 재산세 살벌하게 걷거든요. 이런 일반 적용은 비교도 안 됩니다. 금액 자체가. 왜? 땅값이 비싸잖아요. 야, 나 땅 10만 평 가지고 있다? 어이씨, 그냥 난 10평밖에 없는데 10평? 그래서 얘는 어디 있어? 얘는 어디 있죠? 충청 무슨 도 무슨 남 무슨 군 무슨 면 어디에 이마마 이렇게 10만 평 가지고 있는 거야. 어디냐 그러니까 잘 보이지도 않아. 저기 구름이 있냐? 구름 보이냐? 구름 밑에 희미하게 봉우리 3개 보이지? 그게 내 거다 10만 평? 얼마니? 1억이래. 그래서 1억이. 그렇죠. 1억이죠. 얘는 충무로 있어. 충무로 명동에 10평 10억? 공시가가 10억이래. 그죠? 이런 거죠. 땅은 많이 갖추게 되는 게 아니죠. 비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애들이 엄청난 거죠. 그래서 다 여기에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는 나중에 이제 아까 말한 지방세 중에 아까 3개를 배우는 거고 국세 중에 주로 배우는 게 뭐다? 종부세, 양도세 2개를 배우는 거죠. 그러면 얘가 이 조세 23개를 구분한다는 거예요. 구분. 그죠? 자, 그럼 여러분 이 분류라는 것은 이걸 어떤 일정한 조건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조건을 정해주고 그 조건에 따라 나눴더니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된다. 예를 들면 우리 사람을 구분을 해보면, 분류를 해보면 기준을 성별을 기준으로 하면 뭐라고 구분이 됩니까? 여자 남자 여자로 구분되잖아요. 근데 남자도 사람이고 여자도 사람이죠. 근데 그 똑같은 사람을 기준을 뭘 주냐에 따라서 뭐 남자 여자 유부남 유부녀 노처녀 노총각 이런 식으로 달라지겠죠. 그런 식으로 세금도 이거를 나눠보겠다는 거지. 그럼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분류하고자 하는 기준이 정해지겠죠. 이 기준에 따라 각각 다른데 첫 번째 기준이 뭐냐면 이거죠. 과세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구분하면 이 세금이 어떤 식으로 구분되느냐. 우리 과세 주체가 둘이라고 했잖아요. 누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라겠죠. 그러면 과세 주체가 국가인 세금을 뭐라고 한다고요? 국세. 그러고 지방자치단체인 걸 뭐라고 한다? 지방세. 그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 10번 페이지 1번에 국가와 조세 분류해서 국세와 지방세. 그래서 과세권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뭘로 나온다?
국세와 지방세로 나눈다. 그런 얘기죠. 나중에 이거를 혹시 한번 물어볼게요. 아까 제가 얘가 12개고 얘가 11개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 문제가 만약에 시험에서 다음 중 국세인 걸 고르세요. 뭐 지방세인 걸 고르세요. 이렇게 만약에 나왔다. 그럼 공부를 여러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걸 외워야 되잖아요. 그래 문제를 풀 거 아니에요. 그럼 둘 중에 뭘 외워요? 이걸 두 개 다 외워야 되나요? 국세, 지방세 다 외워야 되나요? 그래야 그 문제를 풀 수 있나요? 하나만 외우면 되죠. 하나만. 두 개 중에 하나. 어떤 걸 외워야 돼? 정답입니다. 지방세를 외워야 돼요. 특이하게 난 국세 외울 거야.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왜? 왜 지방세를 외워야 돼? 그렇죠. 얘는 11개밖에 안 되고 얘는 12개나 되는 거예요. 얘가. 그럼 속으로 야씨 12개나 11개나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 수준이 어떤 수준이냐면 뭘 하나 외웠어. 여기다 머릿속에 극적으로. 그 뭔가 또 하나를 외우잖아요. 그럼 이 하나가 자리를 비워줘야 돼. 같이 못 들어가. 왜? 공간이 없어 지금은. 왜? 이 머리를 안 쓰잖아요. 여러분 학교 졸업한 이후로 이 머리를 쓸 일이 뭐가 있어. 저도 이 강의하기 전까지는 머리를 언제 써요? 집에서 못 박을 때 망치 없을 때 가끔 한 번씩 이렇게. 그 외에는 사용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용량이 딸린 거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뭐라도 하나라도 덜 외우는 게 좋죠. 최대한. 그래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걸 외우는 거 이거. 나중에 이거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3개 배우잖아.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이렇게 배우잖아요. 벌써 3개 외웠잖아. 그죠? 하나만 더 해볼까요? 초등학생도 하는 지방세가 초등학생한테 물어보다 맞추는 지방세가 있어요. 이게 있어요. 지방교육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이렇게 나왔어. 이렇게 써놓고 얘가 국세나 지방세 물어봐. 설마 이거를 국세라는 사람 없겠지. 그렇잖아요. 대놓고 얘기하잖아. 지방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 지방세 이렇게 되는 거죠. 벌써 6개잖아. 그죠? 나머지 5개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외울 필요 없어요. 그죠? 어쨌든 과세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뭘로 나눈다? 국세와 지방세로 나눈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이거 지금 하는 거 책 보고 읽지 외우지 마세요. 그냥 들으면 끝이에요. 말했죠? 어차피 이거 기본서 나오면 볼 거니까. 2번 보통세 목적세라고 돼 있죠? 자, 그럼 얘도 들어보세요. 보통세 목적세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제가 그냥 물어볼게요. 세금을 거둘 때 그 사용하는 용도를 정해놓고 걷는 세금이 상식적으로 둘 중에 뭘 것 같아요? 목적세 말 그대로 목적세. 그죠? 목적을 정해놓고 그 용도로만 쓴다는 얘기지. 이거는 용도가 정해지지 않죠. 그러니까 세금을 걷어서 공무원 월급도 주고 전기세도 내고 수도세도 내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그 용도로만 사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법으로 용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얘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 그 용도로만 써야 돼.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거죠. 여기에 돈이 5천억 있어요. 5천억이. 그죠? 목적세가. 근데 공무원 월급을 못 줘요. 월급이. 돈이 없어가지고. 그죠? 그럼 이 5천억으로 공무원 월급을 줄 수 있느냐? 못 줘요. 왜? 이거는 공무원 월급 주는 용도로 조성된 게 아니기 때문에 사용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얘는 일반 예금인데 얘는 정기적금이에요. 그러니까 정기예금이라 얘는 5년 만기라 절대로 5년 만기 될 때가 찾을 수가 없어. 그럼 여러분 이런 정기예금 같은 것들이 종류가 많으면 살림살이하기가 뻑뻑하겠죠. 그죠? 왜? 여긴 돈이 남아 돌아. 그죠? 근데 여긴 돈이 없어. 그럴 수 있죠. 그러면 돈은 통장에 많은데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목적세가 많으면 안 좋겠죠. 국가 지자체도. 그죠? 그래서 목적세는 4개밖에 없어요. 원래는 5개 했는데 올해 뭐 개정돼가지고 4개밖에 없어요. 국세 2개 있고 지방세 2개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외울 건데 뭐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지방교육세라는 게 있어요. 그럼 얘는 어떤 용도로 무슨 용도로 쓴다는 얘기예요? 교육 재정 목적으로 쓴다는 얘기죠. 근데 앞에 뭐가 붙었어요? 지방. 그럼 어디? 지방자치단체 교육재정 용도로만 쓰는 거예요. 지방교육세가. 근데 그럼 국가 중앙정부도 교육을 할 때 비용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걔는 교육세라고 그래요. 그냥. 그러니까 얘는 국세인 거죠. 교육 용도로 쓰는 거 둘 다. 얘는 중앙정부, 얘는 지방정부. 지방교육세 많이 냅니다. 알게 여기저기 막 그죠? 엄청 내고 있죠 우리가. 그죠?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목적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나중에 혹시 시험에 나오면 그런 식으로 나오겠죠. 사용 용도를 정해놓고 걷는 세금이 뭔 이런 식으로 물어보겠죠. 그럼 뭐라고 하면 돼? 목적세 그럼 되는 거지. 그냥 고를 수 있는 거예요. 외우는 거 아니고요. 그죠? 그래서 뭐 거기 우리 교재는 뭐 여러 가지 설명이 돼 있죠. 뭐 그런 얘기고. 그다음 직접세 간접세라고 돼 있죠. 3번에 직접세 간접세. 자, 이것도 뭐 간단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직접세 간접세. 얘는 이런 거예요. 납세 의무자가 있고
그리고 담세자라고 그래요. 담세자. 자, 법적인 납세 의무자가 갑이에요. 이게 해석은 무슨 뜻일까요? 담세자 뜻이 그 세금을 뭐 한 사람? 부담한 사람, 낸 사람. 그죠? 그러니까 제가 법적인 납세 의무자예요. 근데 그 세금을 제가 냈어요. 그럼 둘이 일치하죠. 이걸 뭐라 그래? 직접세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거든요. 조세의 전가 유무라고 그래요. 전가. 그럼 전가가 뭐예요? 떠넘긴다는 뜻이잖아요. 떠넘긴다. 그 얘는 떠넘겼어, 안 떠넘겼어? 안 떠넘겼죠. 간접세는 뭐겠어요? 이렇게 된 거죠. 법적인 납세는 갑인데 세금은 누가 내? 을이 냈어. 이걸 간접세라고 그래요. 간접세 대표적인 게 부가가치세예요. 여러분 부가가치세 들어보셨죠? 이거는 많죠. 예를 들면 여러분 식당에서 밥 드시면 영수증이 밥값이 5,500원이에요. 영수증 받으면 뭐라고 돼 있을까요? 밥값 얼마일까요? 5,000원이에요. 영수증에 밥값 5,000원 그랬고 옆에 있다가 VAT 500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5,500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실제 밥값은 5,000원이요. 근데 이거에 얼마? 10%가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붙어요. 그럼 기름도 그렇고 이게 그냥 부가가치 엄청 붙는 여기저기 막 그죠? 그러면 얘가요. 이 500원 있잖아. 500원. 이 500원의 법적인 납세 의무자는 식당 주인일까요? 우리일까요? 우리가 납세 의무자야? 여러분 우리가 납세 의무자 뭐 여러분 뭐 하나 썼다는 영수증 다 받아가지고요. 그 챙겨가 세금 다 내야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지. 누가요? 식당 주인이 납세 의무자예요. 근데 내는 건 누가 내? 우리가 내요. 우리가. 그 뭐야? 간접세 대표적인. 그러니까 부가가치세가 대표적인 간접세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엄청나죠. 이게 얘는 한 번 내면 끝이 아니에요. 중간에 그래도 우리가 왜 중간에 유통 단계가 많아지면 최종 소비자가가 비싸지잖아요. 그 이유가 마진도 붙지만 거기에 또 10% 부가가치세 또 넘어갈 때 마진에 또 부가가치 10% 이렇게 붙어요. 그러니까 막 한 6번 넘어가면 이거 원금에 막 5배 6배까지 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붙는 거죠. 장난 아닌 거지 이게. 그러니까 몇 배씩 튀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대표 우리나라가 이제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우리나라가 막 그 전자장비 같은 거 잘 만들잖아요. 근데 그렇진 않아요. 진짜 정밀한 거 못 만들거든요. 예를 들면 저울 아시죠? 저울. 목욕탕 가면 여러분 몸무게 재는 저울 있잖아요. 잘 안 올라가시지만 그죠? 그 저울이 카스라고 우리나라 카스하고 이렇게 몇 개 있어요. 유명한 저울이. 근데요. 그 학교 대학교 실험실에 쓰는 저울 같은 거는 우리나라 못 만들어요. 막 보통 100만 분의 1 정도 돼야 되거든요. 그 실험실에서 쓰는 그 저들은. 근데 이게 전부 다 수입이에요. 우리나라는 제가 볼 때 지금도 100만 분의 1을 못 만들 거야 아마 우리나라 아직 저기 안 돼서 주로 만드는 데가 독일하고 스위스 그다음 일본 미국 요 4개가 제일 유명해요. 그래서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대학교 때 이쪽 그 하신 분들 알겠지만 실험에서 논문 같은 거 국제 논문 발표하잖아요. 그럼 데이터를 만들 때 뭘 재료의 그 무게를 잴 거 아니에요. 근데 무게 재는데 밑에다가 저울 이 명을 쓰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다가 카스 이렇게 써놓잖아요. 그럼 이거는 인정을 안 해요. 왜? 여기다 뭐라고 써야 돼? 스위스 메틀러 210 이런 식으로 써놔야 돼. 그러면 내가 뭘 가지고 이걸 쟀다는 거야? 스위스제 요 모델을 가지고 얘를 데이터 이 재료 그램을 문무게 그램을 쟀다는 거 무게를. 그럼 이거 인정해줘요. 그러니까 이런 걸 써야 되는 거야. 우리는 못 만들어요. 이건 여기다 못 놔요. 그런 저는 여기다 이렇게 올려놓으면 얘가 움직여요. 왜? 지금 공기 흐름이 있잖아요. 그걸 얘가 읽어 움직여요. 막 바늘이. 이거 굉장히 예민한 거죠. 근데 이거 다 수입해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수입할 때 200만 원이야 수입이. 그러면 학교 가면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학교 들어가면 1,000만 원도 넘어요. 왜? 한국 총판, 그다음에 경기도 총판, 그다음에 거기서 또 경기도에서 어디 뭐 남양주 어디 총판 무슨 대리점 해가지고 한 5개 6개 들어가 여기에. 그럼 중간에 마진 붙이고 10% 마진 붙이고 10%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여기가 막 5배 10배 되는 거야. 6배. 이게 골 때리는 거죠 이게. 제가 이쪽 계통 일을 옛날에 해봐가지고 잘 알죠 이거는. 그죠? 장난 아니야 이거. 그러니까 이거 하는 사람들이 외국에서 유명한 좀 괜찮은 거 있잖아요. 그거 하나 총판하면 딱 잡아놓잖아요. 그걸 앉아서 돈 버는 거 앉아서. 왜? 나는 안 해도 돼. 밑에서 애들이 다 팔아주는 거야. 나는 그냥 수입만 해가지고 물건만 주면 걔들이 알아서 다 팔아요. 이런 거 하나 잘 잡으면. 그러니까 이거 이쪽 계통 하는 사람들, 오퍼하는 사람들은 이게 꿈이에요. 이거 유명한 좀 괜찮은 거 총판 잡는 게 꿈이죠. 그것만 잡으려면 논하는 거거든요. 그죠? 특히 저울 같은 건 못 만들죠.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계속 단계별로 넘어가는 게 대표적인 게 이거죠. 지금 자식감 안 나죠? 이게 아시죠? 이렇게 하는 거 확 느낌 오죠? 그죠? 이거. 여기 간접세잖아요, 주세가. 그죠? 제가 저는 술을 카스만 먹거든요.
제가 원래 딱 보면 말술이잖아요. 제가 그 얘기 뭐 맨날 들어요. 근데 제가 술을 잘 못 먹거든요. 몸에 안 받아가지고. 안 믿겠지만, 그죠? 그 술을 유일하게 먹는 게 이거예요. 이거 막걸리인데, 카스를 하나 먹으면 제가 주세가 붙어 있죠. 이거 제조회사가 원래 납세자예요. 실제 누가 내요? 저희라 하지 말고 내가 낸다고 얘기해. 뭘 저희가라고 그래. 내가 낸다. 그죠? 그럼 이게 대표님 간접세죠. 간접세. 그죠? 납세자는 제조회사. 실제 누가 내? 우리 소비자가 내잖아요. 그죠? 이게 대표적인 간접세에 들어갑니다. 그죠? 우리나라는 여자분들이 이제 술을 많이 드시기 시작하면서 주세가 엄청나게 거치고 있죠. 요즘엔 여자들이 남자보다 술을 더 드시니까 뭐. 그죠? 장난 아니죠? 저희 본가와 처갓집을 봤을 때 압도적으로 여자들이 술 잘 먹습니다. 남자들은 다 먹다 뻗는데 막 끝까지 남아있는 여자들이에요. 엄청납니다. 그죠? 저는 감당을 못해가지고. 그죠? 대작을 못하죠, 대작을. 그죠? 자, 이런 것들이 직접세 간접세입니다. 그 시험에 그러면, 자, 부가가치세와 주세와 증권거래세, 인지세 이런 게 간접세인데, 시험에, 자, 다음 중 간접세를 고르시오. 이건 안 나와요. 그럼 뭐가 나와요?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용어로 그냥. 뭐라고? 납세 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하는 조세를 간접세라 한다. 그러면 땡, 틀렸다. 뭐라고요? 일치하는 조세를 뭐라 그래요? 직접세 안 하는 걸 간접세. 그 정도겠죠. 문제는. 그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설명은 구구절절 돼 있는데 또 읽을 필요 없는 거죠. 직접세와 간접세, 전가 여부에 따라 그렇게 나눠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4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독립세하고 부가세라고 돼 있죠. 이게 좀 중요하죠. 사실은. 이게 독립세, 그리고 뭐라고 돼 있어요? 부가세. 여러분, 부가세가 혹시 아까 금방 했잖아. 우리 부가가치세. 그걸 우리가 사회에서 줄여서 뭐라고 그래요? 부가세라고 그래요. 이거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은 부가세 신고한다 그러잖아요. 부가세 신고할 때. 그때 이 부가세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줄여서 그냥 얘기하는 거고, 이거는 그냥 익명 그대로 이름이 부가세예요. 이게 부가란 말이 뭘까요? 덧붙여 낸다는 얘기죠. 덧붙여 낸다. 한마디로 요 독립세를 낼 때 여기다가 덧붙여서 추가로 내는 세금을 뭐라 그래요? 부가세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일명 찐득이세라고 그래요. 찐득이세. 그죠? 찐득이 아시죠? 찐득이 딱 붙어 있는 거. 그러면 내가 취득세를 내려고 그래요. 취득세를 딱 낼 때 그 취득세 뒤에 찐득이 2마리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취득세를 내려면 걔만 내는 게 아니라 덧붙여서 찐득이처럼 추가로 내는 세금을 뭐라고 한다? 부가세 그럽니다. 우리는 전부 다 독립세를 배웁니다. 그죠? 우리가 배우는 취득세부터 양도세까지는 다 뭐다? 독립세. 자체적으로 세금을 과세를 하는 거죠. 근데 이 부가세는 자체적으로 과세를 못하기 때문에 어디에? 이 독립세에 항상 뭐예요? 플러스해서 덧붙여 내는 세금을 우리가 부가세 그럽니다. 우리는 결국 나중에 이 부가세는 다 외우게 돼 있어요. 또 외워야 되고. 왜? 우리가 배우는 세목이 5개라고 했잖아요. 뭐요? 취득세. 그 다음 뭐요? 등록 면허세. 또 뭐 있어요? 갖고 있으면 뭐 한다 했죠? 재산세. 많이 갖고 있으면 종합부동산세. 팔면 양도세. 양도 소득세죠. 원래 이름은 얘가 양도세가 아니죠. 원래 본명은 양도 소득세입니다. 그럼 얘가 어떤 분이 그러대요. 제가 양도세가 아니고 양도소득세라고 하니까, 아니 선생님 뭐 양도세나 양도소득세 그 말인데 뭘 굳이 그걸 소득세라고 하고 해야 되느냐고. 왜 법은 왜 소득세라고 붙여있냐. 이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름이. 왜요? 자, 양도세가 아니죠. 양도 뭐라고요? 소득세예요. 자, 여러분이 집을 팔았어요. 양도했죠. 그럼 그럼 양도세 냅니까? 그렇죠. 여기 그렇지. 그래 이름이 양도세가 아닌 거예요. 양도했어. 팔았는데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 뭐가? 그쵸. 소득이 생겼을 때만 세금을 내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차익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잖아요. 내가 예를 들면 나 이번에 땅 팔았다? 얼마 받았냐? 100억? 그럼 뭐라고 그래? 야 저거 100억이나 받고 팔았냐? 살 때 110억에 샀어. 100억에 양도했잖아요. 그럼 세금 내요? 양도했죠 100억에. 근데 뭐가 없어? 토득이 없잖아. 차익이 없잖아. 손해보고 팔았잖아요. 그럼 세금 내 안 내? 안 내요. 가끔가다 저한테 그런 거 물어볼 때 있어요. 세금 물어본다고 막 뭐가 몇 개 있는 거야 여러 개 있는 거야. 근데 파니까 세금 되게 많이 낼 것 같아. 걱정하는 거 여러 개라. 근데 중요한 건 100개가 주택이요. 100채건 10,000채건 뭐가 없으면 없으면 안 내요. 뭐가 됐든 땅을 팔았어 얼마에 팔았어 차익이 없으면 절대 세금을 내지 않아요.
남는 게 없는데 무슨 세금을 내? 왜? 양도세가 아니거든요. 뭐라고요? 양도소득세. 양도에서 소득이 생겼을 때만 세금을 낸다. 그러니까 소득이 없으면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죠. 내가 산 금액이 그대로 팔아. 그럼 세금 안 냅니다. 그죠? 집이 5채야, 남행주에. 그 여기 조정대상 지역이잖아요. 그 중과세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야? 주택을 1000채건 100채건 내가 파는데 원래 금액보다 차익이 없으면 중과세 그거 할 것도 없는 거예요. 왜? 차익이 없는데 무슨 세금을 내겠어요? 그러니까 차익이 있을 때만 그거에 대해 세금 내는 거지. 거기다 또 못 해줘. 뭐 장기보유 특별공제 해주고 뭐 하잖아요. 기본공제. 그러니까 얘가 이름이 그래서 양도소득세인 거지. 아까 말했잖아요. 종합 부동산세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부동산만 내는 거야. 근데 걔는 뭐를 해? 합산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재산세 내는 사람이 이걸 내거든요. 그죠? 그러면 재산세 중에서 뭐만? 부동산만 종부세를 내는 거죠. 그것도 종합해서 이렇게 되는 거야. 이름이 다 그런 거죠. 취득세는 취득할 때 내는 거고, 얘는 이름이 뭐예요? 등록 면허세라고 돼 있잖아요. 면허세. 그럼 얘는 옛날에 등록세와 옛날에 면허세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걸 두 개 합해서 이름이 등록 면허세 이렇게 된 거죠. 하나만 물어보고 오실게요. 자, 이번에 아파트를 샀어. 남양주에서. 취득하셨죠? 자, 그럼 등기해야 되잖아. 등기할 때 세금을 뭘 낼까요? 객관식으로 가겠습니다. 객관식으로. 왜냐면 여러분 우리 주관식은 상관없어요. 주관식 안 나오니까 객관식으로 할게요. 자, 1번 등록세, 2번 취등록세 이렇게 되세요. 3번 취득세. 자, 정답. 자, 제가 힌트를 잘못 줬죠? 자, 1번 등록세, 2번 취등록세. 자, 정답. 정답입니다. 3번 정답. 다 맞추셨어요? 근데 이걸 굳이 또 막 이렇게 해가지고 저 작은 글씨 써가지고 읽으려고 시험 볼 때 이렇게 보여야 되는 거야. 오지선당에 딱 봤는데 정답이네만 3번처럼 크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수준이 떨어지면 성적이 안 되면 다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죠? 자, 옳은 것은 하고 딱 쳐다보면 5개가 동시에 저요 하고 드는 거야. 다 지가 답이래. 하나만 들어야 되는데, 그죠? 그렇게 되는 거지. 이거 답이에요, 이거. 어디 가서 등록세라고 한다는가, 취등록세 이런 얘기하면 안 돼. 그건 못 배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고. 오늘부터 배운 사람들은 뭐라고 해야 돼요? 취득세를 냅니다. 취득세. 옛날에는 등기할 때 등록세를 냈어요. 취득세 따로 내고 등기할 때 등록세를 냈는데 얘가 2010년 11년도부터 개정돼 가지고 옛날 취득세 등록세 내는 걸 두 개 합해서 뭘래요? 취득세 내는 거. 그러니까 지금은 부동산 취득하면 전부 다 등기할 때 취등록세를 내고 등록세 내는 게 아니라 취득세를 냅니다. 취득세. 그 옛날 취득세 2% 내고 등록세 2% 냈었거든요. 매매를 하면. 근데 지금은 취득세 몇 %를 내? 4%를 내는 거야. 그 결론은 무슨 얘기예요? 따로따로 내던 걸 한꺼번에 내는 거야. 근데 우리한테 세금 부담이 커진 거죠. 왜? 옛날엔 취득세 없으면 등록세만 내더라도 등기를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두 개 합해서 얼마를 내야 돼? 이걸 내야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나중에 취득세 배울 때 이 내용을 공부를 해요. 왜? 이걸 알아야 이 취득세 내용을 이해할 수 있거든요. 어쨌든 간에 어디 가서 물어볼 때 등기할 때 뭐 내냐니까 등록세 이런 얘기 하면 안 되고 취등록세 그러면 안 됩니다. 뭐라고 해야 돼? 취득세 그래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못 이겨요. 싸우지는 마세요. 그죠? 주변에 친구한테 가서 얘기해봐. 취득세 낸다 그러면 막 그 사람이 더 큰 소리로 무식하다고 여러분들 무식하다고 그러지. 그럼 싸우면 안 돼. 그죠? 왜 또 문화센터도 배웠다고 얘기해야 되잖아. 그러면 또 어디냐고 또 물어봐서 그럼 골치 아프니까. 남양주 인베터 앞에 거 있어. 뭐 어쩌고 하면 골치 아프죠. 그죠? 그래 하지 마시고. 자, 여기 잠깐 쉬었다가 여기 부가세부터 가겠습니다. 오늘 1시까지 하는 거 아시죠? 1시까지.